왕위에 오르고 불과 8개월 만에 폐위된 뒤 충선왕은 바로 원으로 들어간다. 원에 돌아온 충선왕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걸까? 우선 충선왕이 기거했던 곳을 찾았다. 心脏、党中央和国务院。那在元代呢，就是太子宫的所在的位置。北边呢，这边是这个忽必烈皇帝啊和皇后啊他们生活的这个地方，太液池、广寒殿，这一带。现在包括那个东南角上的那一片啊，就是明清的紫禁城在内。这一整个大的范围都是元大都的内城，他应该就是在这里生活，主要是在活动的这个地方。 충선왕이 원나라 태자궁 근처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원에 들어온 충선왕은 훗날 원나라 황제가 되는 무종 인종 형제의 선생님이자 인척관계였다. 무종 인종은 충선왕의 어머니인 제국공주의 남동생 타르마발라의 자식들로 충선왕과는 외사촌간이 된다. 충선왕과 무종 인종 형제가 얼마나 가까이 지냈는지는 이재현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황제가 되기 전 당시 태자의 신분이었던 무종 인종과 같이 기거하며 밤낮으로 떠나지 않을 정도로 그 친밀함이 남달랐다고 한다. 그런데 충선왕이 무종 인종 형제와 밀접하게 지낸 건 단지 인척관계 때문만은 아니었다. 충선왕에게는 또 다른 생각이 있었다. 그냥 원도에서 개인적인 생활을 유지했다기보다는 상당히 정치적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였는데 그 가운데 소위 그 무종 인종과 함께 한 집에 살면서 상당히 그 형제같이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보면 그게 그때 가서 갑자기 생겼던 것은 아니고 이미 폐위된 이후 충선왕이 그 무종 인조 황실 가운데서도 그 계층의 인물들하고 교류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러한 충선왕의 활동을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원 궁궐 근처에 있던 큰 연못 옥연담에도 전해지고 있다. 원의 고위 간직을 가진 이가 충선왕을 위해 이곳에서 연회를 베풀었다는 것이다. 호숫가 예쁜 별땅 소문이 헛되지 아니하니 국공이 우리 임금 모시고 잔치를 베푸노라. 생황노래 끝나기도 전에 거마는 시끌벅적 아득한 서산해는 지려는 듯 어스레하도다. 즉 폐위된 뒤 충선왕은 원에서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활동을 계속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원나라 황실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다. 원 성종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몸이 허약해 일찍 죽고 만다. 그리고 성종마저 세상을 뜨자 원 황실은 또다시 황제 자리를 둘러싼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때 전면에 나선 이가 무종과 안한타다. 두 세력 간의 치열한 황제 쟁탈전은 무종의 승리로 끝이 난다. 이 과정에서 충선왕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웠던 무종의 편에 섰으며 무종을 옹립하는 데 큰 공을 세운다. 무종은 왕위에 오른 뒤 충선왕의 공을 인정해 다음과 같은 교지를 내린다. 착한 일에는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은 지극히 공평한 일로서 임금에게 충성하는 큰 절절을 보존하기 위해 특별히 당신에게 계부의동 3사 태자제부 상주국 부마도위 벼슬을 주고 심양왕으로 봉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충선왕이 심양왕에 봉해졌다는 것이다. 심양은 대몽 항쟁기 때 몽고에 투항한 고려 사람들이 건너가 살던 땅으로
원나라 땅이지만 고려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다. 원은 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충선왕을 왕으로 임명한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2개월 뒤 고려 충렬왕이 죽자 고려 국왕에 봉한다. 심양왕에 이어 다시 고려 왕위에까지 오른 충선왕. 이는 원에서의 충선왕의 정치적인 입지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他同时拥有2个王位，这样的贵族很少，在元朝，所以我想他的地位啊，大概在虽然就没有这史料描述他这个情况，但我推测在武宗这一朝，他在朝廷里边应该是少数这个地位最高的人。 그런데 왕위에 오른 충선왕은 고려에 단 1년간 머문 뒤 다시 원으로 돌아간다. 왕이 고려에 머물지 않고 교지를 통해 고려를 통치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이른바 전지정치가 시행된다. 충선왕은 왜 이런 전지정치를 하게 된 것일까? 우종이 즉위하고 나서 충선왕이 곧이어서 고려국왕으로 즉위하게 되면서부터 결과적으로 충선왕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는 원나라의 전국 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충선왕은 원나라에 계속 머물면서 원의 전국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자신의 국왕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원나라의 제국으로서의 어떤 고려 국가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이러한 하나의 목표가 충선왕이 원나라에 장기간 머무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충선왕이 원의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원에서의 충선왕의 정치적 지위는 더욱 높아지고 따라서 고려의 입지도 강화된다. 그 한 예가 고려 심왕 시서다. 이 시는 원나라 학자인 유호수가 지은 것으로 충선왕이 심양왕에서 심왕으로 승격되었음을 축하하며 지은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정치체제, 관료 임명, 상벌 등 여러 부문에서 고려 왕조의 독자성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적고 있다. 실제 이 시기 고려사 기록들을 분석해보면 전왕에 비해 원의 고려 간섭이 현저히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원의 간섭이 줄어들게 되자 충선왕은 고려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을 단행한다. 그중 하나가 각연법으로 일종의 소금 전매제다. 소금 매매를 국가가 전적으로 관장해 바닥이 나 있던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세도가들에 의해 마음대로 매겨졌던 조세를 균등히 하기 위해 토지 조사를 실시하고 초야에 묻혀있던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교서를 내린다. 백성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튼튼히 하기 위한 조치들이었다. 그러나 그의 정책에는 한계가 있었다. 전지 정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충선왕이 직접 고려 국정에 개입하지 않고 자신의 측근을 통해서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던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측근 세력들의 어떤 도덕성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충선왕의 측근 세력들은 도덕적으로 상당히 부패하고 실질적으로 개혁에 관여하면서부터 자기들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득을 챙기면서부터 결과적으로 충선왕의 개혁은 자신의 의도대로 실행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지 정치의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에 머물면서 교지로 고려를 통치했던 충선왕. 분명한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원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고려의 자주성을 찾고자 했던 충선왕의 고육지책이었다.